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올해 안에 기능, 위치, 규모 등을 결정한 뒤 내년 상반기 이를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차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상습, 침수지역과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등에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정비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치구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재건축 사업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3년 4개월 만에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 가격 지수뿐만 아니라 실제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업계에서는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정말 이대로 집값 대세 하락이 시작된 걸까요?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자, 아직 제대로 된 투자 계획 세우지 못한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명쾌한 해결책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해결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1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이 시간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전문가분 먼저 소개해야겠죠.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서호진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서호진 본부장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부동산에 대해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어느 시기보다 이 부동산 고민이 많은 시기. 저희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시청자분들의 어떠한 부동산 고민들, 내가 가진 물건의 전망, 그리고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 각종 세금이라든지 기타 부동산 문의 등 어떤 것이든 이제 내가 궁금한 고민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또 명쾌하게 짤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1:1 대면 상담 안내해 주시죠. 저희가 1:1 대면 상담 저희가 매주 시청자분 전화 상담을 통해 가지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약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이 어렵다 보니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전문적인 부동산 상담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부동산 고민들, 방송에서 말하지 못한 고민들, 저희 1:1 대면 상담 시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현장에서 또 1:1 대면으로 저희가 지도 보면서 같이 부동산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또 집중적으로 저희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모아타운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 소액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1: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저와 정창래 대표님이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릴 테니까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와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1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투자 문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투자 문의요. 예, 네, 매수 계획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동네, 어떤 부동산 보고 계세요? 작년에 용산 후암동에 빌라를 계약했거든요. 아, 네, 가지고 계세요? 예. 네. 근데 지금 계약하고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 음, 향후 재개발 보고 산 거긴 한데, 네. 그게 정말 잘 투자를 한 건지 궁금해서요. 아, 미래가치를 보고 후암동 쪽 보셨는데 혹시 자세한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위치는 후암동 우체국 쪽에
인근에 있거든요. 네. 자, 후암동 우체국 근처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후암동 우체국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이제 서울역 옆에 있는 동호암 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작년에 계약하셨을 때 그러면 내 돈 투자금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저기 전세 끼고 하는 건데 돈은 네.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네. 너무 비싸게 산 건 아닌지 걱정. 비싸게 산 거 아닌지. 네, 자, 그러면은 뭐 좀 걱정이 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말씀드리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투자금이 2억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최근에는 여기 따로 가보신 적은 없으시죠? 예, 지금 후암동 자체가 투자 금액이 2억 5천에서 약 3억 정도까지 들어가요, 지금. 아, 그 시청자분이 작년에 계약하고 온 그 사이에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오르죠. 네, 자, 사실 이제 우리가 막 용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이 용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 좋은 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이 우리가 계약하고 오셨다는 이 후암동 이 지역 자체가 뭐 이제 전체적으로 뭐 노후도도 있다 보니까 뭐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그래가지고 이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데 일단 용산은 따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용산은 우리가 뭐 입지 자체도 굉장히 좋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도를 딱 놓고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용산이 이렇게 한강 옆에 서울 한복판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진짜 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용산으로 이제 입지적으로 봤을 때 저기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광화문 업무지구가 있고 바로 또 왼쪽으로 보게 되면은 여의도가 있고 그리고 밑으로 보면은 강남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서울을 대표하는 3도심 그러니까 직장들이 많은 이 3도심이 강남 그리고 여의도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이제 뭐 시청 광화문 업무지구 이렇게 세 개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바로 중심에 위치하는 게 바로 이 용산. 그래서 뭐 입지적인 여건 봤을 때는 사실 서울에서 입지 여건 자체는 용산이 뭐 가장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용산은 우리가 입지뿐만 아니라 이 지역적인 호재들이 너무 많지 호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용산 같은 경우는 너무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 자 큰 것들만 몇 개 말씀드리면은 우선 지도 위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서울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그래서 강북의 코엑스를 만들어 버리는 그 많은 일자리와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는 북부 역세권 이제 개발 사업 등 그리고 용산에 대한 이 용산 공원이 정말로 이 대규모 공원이 개발된다고 하면은 과연 이 주변에 있는 주변 지역들이 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정말 이 대형 호재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실 뭐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도 여러 가지 호재가 있어가지고 이 부동산의 이제 뭐 가격이 오르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뭔가 좀 이렇게 쓰라린 아픔을 겪었던 이 용산 이제 국제업무지구가 이제는 다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계획 아래 다시 한번 이제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호재 하나만으로 지금 용산 자체가 지역적으로 이제 지금 서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지역,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지역적인 호재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지금 다른 지역들의 부동산이 가격이 뭐 주춤한다 하더라도 용산은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용산은 그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발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있고 특히 뭐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청자분이 이제 우리가 매수하셨다는 이 후암동은 사실 우리가 뭐 개발하시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용산의 입지 여러 가지 호재 등으로 이 후암동 같은 경우는 투자자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자 후암동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노후도가 맞아요. 집이 낡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제 낡아야 되는데 후암동 우리가 이제 노후도 요건은 우리가 어떤 정도로 기본적으로 잘 갖추고 있고 거기다가 주변 지역의 뭐 개발 호재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정비 사업까지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투자자들한테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후암동을 많이 찾으신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후암동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진짜 막 2억 5천, 3억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 버린 거예요. 자 거기다가 자 우리가 이제 뭐 개발, 노후도, 정비 사업 등 이런 것들 다양하게 보고 있는데
사실 후암동이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한다라면은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신 게 있어요. 여기 뒤에 남산이 있는데 여기가 개발이 될 수 있느냐? 여기 고도 제한이 있는 거 아니냐? 이 고도 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근데 지금 이 고도 제한이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과거부터 있던, 그러니까 요 바로 앞에 뭐 이제 미군 부대가 있을 시절, 그리고 남산에 대해서 서울에 이제 도시 계획을 할 시절, 정말 그 옛날 시절에 있던 이 고도 제한 자체를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 이 남산 자락 주변들을 정말 이게 노후된 지역이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고도 제한에 대한 부분을 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서울시 측에서도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이 고도 제한에 대한 이게 과연 적당하게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또 약수역 일대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 고도 제한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됐어요. 그 말인즉슨 이 앞으로 이 후암동 일대 자체도 이제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된다 하면은 우리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걸림돌이 하나 제거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 좀 더 충분히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정말 영상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찍어 두셨어요. 우리가 뭐 지금 뭐 투자자분들도 영상 들어가고 싶은데 물건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간다, 투자금이 비싸서 못 들어간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시청자분 잘 투자하셨고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암동 지역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고도 제한 이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긍정적인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네, 연결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아, 다른 게 아니고 요즘에 세종 집값이 자꾸 떨어진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제가 네. 사실은 세종시 가재마을 5단지 24평을 갖고 있거든요. 네. 네, 24평을 갖고 있는데 이걸 18년도에 3억 주고 샀어요. 3억 주고 사고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자꾸 집값이 떨어진다 해서 이거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지 갈아타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가야 될지 걱정돼서요. 네,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세종에 있는 가재마을 5단지 매도 네. 혹은 또 앞으로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세종시에 네.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네, 예. 아,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힘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만약에 내가 뭐 지금 이제 갈아타기를 좀 하고 싶다 하시면은 움직이세요. 움직이시는 게 아.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장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가격대가. 아, 지금 그 중에서도 지금 특히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가격 하락대가 굉장히 높은 곳이 전국에 딱 두 곳 있어요. 딱 두 곳. 그게 어디냐면은 세종이랑 대구예요. 대구. 네. 네. 세종, 대구. 네. 이 두 지역이 지금 정말로 이게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보면 많이 빠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좋겠는데 사실 진짜 지금 최근에는 이 세종이라든지 대구, 우리 뭐 과거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뭐 분양도 잘 되고 가격도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딱 지역들이었는데 지금은 요 두 지역 전부 미분양의 무덤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이게 왜 그런 거야 하면은 우리가 네. 과거 한 5, 6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 세종시라든지 대구 같은데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공급이 굉장히 많이 돼요. 물건의 분양을 엄청나게 많이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말로 이 물량 앞에, 그러니까 정말 이 물량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너무 물건이 많이 공급되니까 네. 지금도 현재가 물건이 공급이 많은 상태인데 사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는 이제 뭐 정말 이 서울 같은 서울의 이제 부동산 가격을 이제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를 했잖아요. 이제 서울 쪽으로 이제 부동산 규제를 하니까 투자자들이 어느 지역으로 간다면은 뭐 이런 세종시라든지 뭐 그 지방 광역시, 뭐 대구 같은데 이런 지역들로 투자자 수요가 몰려간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종시 같은 경우도 단기간 내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버린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자, 그런데 이 세종시가 과연
뭔가 이렇게 지역적인 뭐 서울 어디 있는 뭐 주변 인근 지역처럼 뭐 여기가 뭔가 개발이 된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부동산 규제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풍선 효과죠. 이제 서울을 누르니까 뭐 이제 인근 지역에 있는 경기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방 광역시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투자자 수요가 몰려 들어오면서 이 세종시가 가격이 오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도 급등을 했는데 지금 현재 또 부동산 시장 어때요? 정말 침체기가 들어서고 물건에 대해서 거래도 되지 않고 전체적인 이제 가격 자체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특히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가격이 앞으로 이제 다시 이게 회복을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격에 대한 이게 그 상승 부분이. 그리고 부동산에 가니까 진짜 물건이 많이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엄청 많으실 거예요, 지금. 네. 이제 투자자분들이 지금 다주택자들 양도세 어느 정도 이제 일시적으로 완화를 해주고 있으니까 뭔가 내가 이제 투자로 들어오셨던 분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얘를 이제 처분하려고 그래도 차익은 보셔야 되니까 차익은 봐야 되니까 물건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지금 뭐 대출도 안 나오지 규제도 있지 하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팔려면은 가격을 내려야지 팔리고 하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좋습니다. 이게 뭐 공급이 많이 되는 건 좋은데 이 공급을 따라갈 수요가 있으면은 만약에 세종시에 어마어마한 대단지 규모의 뭐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거나 지금 좀 더 많은 뭐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여기 세종시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게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유지는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세종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렇게 뭐 특수하게 직장이 한 번에 또 많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수요 자체도 제한적이고 가격은 또 상당히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또 가격 자체도 부담스럽고 결론적으로는 세종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좀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아마 그때 매수하셨을 때보다는 지금 가격은 오른 상태일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 뭐 사실 뭐 정말 이게 부동산 시장이 점점점 안 좋아지면은 내가 샀던 가격대까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펼쳐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아직까지 차익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이거를 이제 뭐 거주까지 하셨으니까 매도를 하시고 좀 뭔가 좀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한번 하는 건 어떨까? 이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여건 상황상 매도 후에 다른 지역으로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매도 후에 또 매수에 대한 다른 계획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3097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의정부 호반베르디움 1차에 거주 중인데요. 향후 전망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 거주 중이신데 향후 이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뭐 매도를 한다면 언제쯤 하는 게 좋은지 자, 이런 부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자, 이거 제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사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밀락 어디라고 하셨죠? 호반 베르디움이요. 의정부 밀락. 그럼 제가 지도를 찾아서 갈게요. 지금 사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갈아타기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갈아타기 시점은 아니세요. 지금은 이제 매도하신 것보다는 이게 계속 보유를 하시는 부분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일 것 같은데 자, 잠깐 지도를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밀락 여기 또 호반 베르디움 딱 보이네요. 자, 이제 호반 베르디움 1차 지금 이제 여기 밀락 지구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입구 관문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거래 자체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뭔가 지금 물론 이제 좀 더 상위 지역으로 갈아타기 하시는 것도 좋은데 내가 만약에 거주를 하고 있고 이 집이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굳이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게 좀 더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가격이 왜 상승할 수 있겠느냐 자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이게 서울과의 접근성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긴 있어요. 거리가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사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싼 지역은 아니에요. 다만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부동산 규제, 서울 경기권 부동산 규제들 때문에 서울의 주택 가격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의정부 지역으로 수요자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에 실거주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이 이 의정부 이제 지역으로 이제 많이 유입이 됐는데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호밥 에너지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신축급에다가 약 대략 한 1,500 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 아파트이기도 하고 자 물론 여기 이제
호반 베르디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하철 좀 탑승 이용하기에는 직선 거리는 조금 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뭐 범위 안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이 단지 옆으로 또 밀락지구 이제 상업지구 같은 것도 잘 갖추고 있어가지고 실거주하기에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 자, 이게 실거주하기 괜찮은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지금 최근 아직까지도 서울에 있는 부동산 가격은 많이 비싼 상태예요.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실거주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의정부 지역으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유입이 될 거고 그만큼 뭐 대단지다 보니까 거래도 좀 많이 되게 되고 이제 실수요자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이제 뭐 규제라든지 각종 규제들이 조금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저렴한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몰려올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은 가격이 좀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는 향후 좀 미래같이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그때 가격이 좀 오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좀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시다가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5716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구르시 인창동 삼환신일 125제곱미터에 거주 중입니다. 인근 지역으로 이주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구리에 있는 삼환신일 아파트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주를 하신다고 해도 아마 인근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주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하면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삼환신일 아파트 이거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굳이 인근 지역으로 가실 거면은 굳이 갈아타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갈아타기 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셔도 충분히 가치 상승 볼 수 있으니까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구리라는 지역 특징이 일단은 서울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뭐 어떻게 표현으로는 준서울이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 거기다가 아까 지금 현재 이제 뭐 서울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비싸니까 이런 이제 서울 근교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수요가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지금 구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한데 자 지금 이제 아파트 좀 특징을 또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삼환신일 아파트가 구리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죠.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뭐 거기다가 이 전체적인 주거 벨트 자체도 상당히 잘 갖추고 있는.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실수요자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자 수요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자 이 지역은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신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구력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런 같은 지역 내에서도 선호도가 더 이게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여기 구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별내선이 이제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 중고 있는데 앞으로 좀 있으면 개통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 만큼 이게 별내선이 개통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또 서울과의 접근성이 지금보다도 서울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또 훨씬 더 좋아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리 같은 경우는 이 개통을 하게 된다면은 좀 더 가치 상승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거기다 추가로 지금 현재 지금 삼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아파트 연식이 거의 이제 30년 차가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이런 또 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은 데다가 지하철 완전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뭐 구리역 같은 이 역세권 주변으로도 상권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지역인데다가 그리고 향후 나중에 리모델링이 되고 새 아파트가 들어선되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바로 인근에 있는 이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약 한 11억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가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고 거기다가 지하철도 개통하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충분한 또 가치 상승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굳이 이거를 주변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한다는 것보다는 좀 정비 사업까지 바라보시고 좀 집에 거주하시면서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로구 연지동에서 온 문자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876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자, 종로구 연지동의 원룸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보유 계속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종로 쪽에 이제 직장인들도 많고 한 지역이다 보니 수익형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유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또 다른 투자처를 찾아보는 게 좋은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제가 항상 이 오피스텔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오피스텔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입지 그리고 이 수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은 이제 종로구에 있는 연지동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하셨어요. 자,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피스텔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연지동이라는 지역 자체는 서울 도심권 내에 있어요. 서울 도심권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 뭐 지하철 1호선도 이용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인근 지역이라든지 인근 지역의 주변에 직장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의 수요자가 굉장히 많아요. 수요자가 굉장히 많고 자, 거기다가 뭐 이제 뭐 종로 상권이라든지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해화동 상권 이렇게 상권 자체가 굉장히 또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해요. 뭐 임대료 자체도 굉장히 또 잘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같은 경우 월세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공실 걱정이 없는 이런 것들을 항상 중요하게 강조를 해드리는데 자, 우리 연진동 같은 경우는 다 갖췄죠. 지하철 역세권 갖추고 있지,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인근에 직장들 굉장히 많지, 뭐 상권들도 다 갖추고 있지. 그래서 이 공실 걱정 우리 없이 또 월세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자, 거기에 추가로 더불어서 우리가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가 감가도 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지역에 공급이 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주변 지역으로 이 비슷한 유형의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또 많이 공급이 되는 그런 좀 특성이 있는데 이 연지동 같은 경우는 사실 오피스텔 공급이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오피스텔 공급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대로변으로는 일단 종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권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특히 이 연진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해화 경찰서 안쪽으로 해가지고 먹자 골목도 상당히 잘 형성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잘 형성이 돼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이 도심권이라는 서울 사대문이라는 이 기본 도심권 안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땅값이 굉장히 비싸요. 토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뭐 토지 가격도 비싼 데다가 상권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제 정비 사업이 이제 새로 이제 신축으로 오피스텔을 짓기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가진 오피스텔이 희소한 가치가 생긴 거예요. 희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만큼 이제 수요자도 굉장히 많고 내가 가진 물건의 희소 가치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뭐 굉장히 좋은 지역의 오피스텔 보유하고 계시니까 뭐 굳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워낙에 수요층도 탄탄하고요. 주변에 대형 상권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 만큼 공실에 대한 걱정도 좀 적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과 또 투자 전략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상담 일정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이제 시청자분들 이제 저희가 전화를 통해 가지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심도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1: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현장에서 만나 가지고 부동산 상담을 저희가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과연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과연 이러한 부동산 조정기 시장에도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약 한 1억에서 2억대까지 이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시는데 자, 그런 분들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또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과연 지금이라도 투자가 해도 괜찮은지, 과연 이 모아타운이 어떤 투자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부동산 고민에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저랑 상담 받아보시면은 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 속에서 고민 참 많으실 텐데요. 이 투자에 대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 통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조금 좀 수익 좀 한 2억 정도 자금이 있어서 네. 네, 이제 요거 좀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해서 네, 음. 조언을 구하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여유 자금 2억 원 정도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혹시 네, 보고 네. 계신 투자처나 지역 있을까요? 지금 뭐 TV에서 뭐 청량리 얘기 나와서 내가 음. 저희가 이제 잘 모르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그쪽이 좋은지 네, 한번 그런 것 좀 문의하려고 네.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투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가셔야 되는 단계이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부분 전문가의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잘 주셨어요. 투자에 대해서 네. 고민하신다고. 네네. 지금 제가 최근 이제 이번에 네. 그 아파트에 제가 그 전세금이 조금 올려받았거든요. 아, 이번에 그러세요? 세입자 네, 대체하면서. 축하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좀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하다가 네. 요즘에 이제 뭐 제 아는 친구들도 이런 소액으로 투자해서 좀 괜찮아졌다고 그런 얘기를 해갖고 제가 이제 TV 보니까 이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좋은 좀 구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사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많이들 망설여지시죠. 어쨌든 뭐 시장이 너무 안 네. 좋으니까. 그렇죠. 네, 네. 네, 저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위기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느낌이. 네, 일단은 정말로 이 뭐 물론 이게 뭐 과거부터 뭐 부동산 하락한다 폭락한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눈앞에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도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네, 우리가 항상 우리가 뭐 네.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한 5, 6년 전에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도 사실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28번이라는 네네. 부동산 규제를 했잖아요. 대책을 네, 발표하고. 네, 그렇죠. 그런 와중에도 뭐 서울 규제하고 경기권 규제하고 지방 규제하고 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집값은 올라가고 투자하신 분들은 다 투자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만큼 사실 뭐 지금 부동산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어려울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늘. 근데 다만 이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가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그 차이인 거예요. 네. 오늘 정말 전화 잘 주셨고 제가 이번에 네. 시청자분 정말 이 하늘에서 내려준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제가 설명 한번 다시 드릴게요. 한번 그래요? 잘 그럼 들어보시면 기회를 좋을 것 잡을 같아요. 수 있을까요? 정말 기회가 됐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네.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 이제 가격이 폭등을 엄청나게 했어요, 최근에. 네, 한 네. 2년, 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정말 이게 말도 안 될 정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또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점점 가격이 또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는 게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폭등을 하고 가격이 내려가고 왜 그랬을까요? 그게 뭐 가격이 폭등한 거 은행 금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자, 딱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가격이 네. 왜 폭등을 했느냐? 저는 네. 이걸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우리가 공급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급. 공급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아파트 물량. 맞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시에 뭐 우리가 딱 적정적으로 이제 필요한 아파트 공급량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일정 양이 이제 부동산 공급이 이게 쭉 돼야지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안정적인데 지금 이제 최근 들어 부동산 이게 공급이 되다가 좀 높여되다가 안 되다가 계속 이렇게 부동산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부족한 공급량이 물건이 부족하니까 결국에는 네. 시장에 물건이 없다 이러면은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딱 이게 그 상황이에요. 이전 정권 딱 이전 정권 들어고 그리고 또 그 전임 서울시장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네. 이게 자연스럽게 부동산 공급이 되었었어야 되는데 지금 네. 이런 것들 부동산에 뭔가 이제 부동산에 공급을 하다기에는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뭐 보존을 하거나 그리고 뭐 정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게 정책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부동산 공급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청자분 뉴타운들 다 아시잖아요. 뉴타운들. 네네. 뭐 옛날에 뭐 장애동부터 시작해서 뭐 흑성, 노량진, 한남, 뭐 신길 네. 이렇게 뉴타운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네네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민간 재개발이죠. 재개발. 네. 재개발들도 지역 군데군데에서 많은 데서도 이제 너무 노후된 지역들 이제 좀 이렇게 아파트 세워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좀 잘 살아보겠다, 좀 사람답게 네, 살아보겠다, 깨끗하게 살아보겠다라고 했던 이런 뭐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도 네. 다 사라지고 다 없어졌어요. 많은 부분들이 없어지고 신규로 지정된 것도 없고 그리고 네. 우리가 주거 형태 중에서 아파트를 가장 제일 좋아하잖아요. 네. 아파트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재건축도 다 막아놨잖아요. 네네. 그래서 뉴타운 출구 전략 그리고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재건축도 진행이 안 되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공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인 뭐 전 세계적인 뭐 경제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금리 인상들 그리고 기존에 남아있던 부동산 규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이제 모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이제 조금씩 이제 하락에 대한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자, 이거를 극복하려면은 결국에는 네. 공급을 해야겠죠. 공급을. 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자, 네. 그러면은 제가 딱 지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과연 서울 어디에다가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서울에 어떻게 저기 남산자락에다 지을까요? 아니면은 여기 용산에 있는 가운데 큰 이 부지에다가 뭐 아파트를 다 지을까요? 남산 따라가 안 되죠. 거기다가 어떻게 안 맞죠? 아파트 이제 지을 땅이 없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야 뭐 어느 정도 자리가 있고 택지가 있고 하면은 뭐 아파트를 공급했겠죠. 그렇다고 네. 우리가 뭐 예전처럼 뭐 그린벨트를 밀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이제 아파트를 이제 대규모로 조성할 수 있는 땅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으로 들어가가지고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정권에서도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정비 사업의 이야기를 좀 꺼냈었고 이제 현 정부 들어가지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그리고 국토부 이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제 과거에는 규제, 세금 이런 것들로 우리가 뭐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을 안정을 시키려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을 잡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많은 지역들이 정비 사업을 이제 추진하겠죠 서울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비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뭐 일반적인 이제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재개발 사업 중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은 서울에 부동산을 공급하기 위해서 뭐 많은 이런 정비 사업들의 방식이 있어요. 뭐 재개발도 있지, 재건축도 있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우선 첫 번째 신속통합기획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네 들어봤죠. 요즘에. 신속통합기획. 자, 계속 나오던데요. 그렇죠. 예, 신속통합기획, 네. 신통기획이라 해가지고 지금 네. 이제 또 앞으로 이제 2차 후보지로 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신속통합기획 좋습니다. 서울에 또 요지에다가 우리가 또 이제 정비 사업이 될 수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민간이 진행하는 이 재개발 사업보다 훨씬 빨라요. 사업이 빠른데 네. 다만 이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주의하실 게 우리가 이제 현금 청산에 대한 부분이 또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신속통합을. 네네. 이게 투자자의 수요를 막기 위해서 애초에 신속통합은 지정할 때부터 이제 권리 산정일을 이제 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내가 실거주도 해야 되고 투자를 하기에는 투자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잘못하면 현금 청산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그 현금 청산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네. 이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고 그러면 어디를 해야 되느냐. 지금 최근에 우리가 시청자분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역세권 시프트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네네네. 요즘에 그쵸. 좀 유튜브에서 좀 봤어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관심 많이 보고 계신데 네네. 자, 그럼 이 신속통합기획 좋습니다. 이것도 사업 진행이 빠르고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한다 하지만 자, 이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업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얘네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재개발 정비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후도잖아요. 노후도. 네네. 근데 이 노후도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이제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뭔가 뭐 주민 동의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뭐 노후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 자 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하고 좀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이 모아타운이랑 이 역세권 개발 이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모아타운, 이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 진행 속도가 일반적인 정비 사업에 비해서 훨씬 더 빨라요. 우리가 네, 정비 빠른 사업-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예, 그 사업 규모도 그렇고 이 사업 네.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게 뭔가 이제 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도 밀어주고, 이제 그리고 사업 속도 진행도 빠르게 할 수 있게 이 심의 절차까지도 이제 간소화. 재개발하려면 우리가 뭐 교통, 환경 그리고 뭐 주거 다양한 부분에서 심의를 해요. 구청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그리고 좀 단기간 내에 또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빨리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심의 같은 경우도 딱 묶어가지고 빨리 진행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비 사업은 정말 속도가 생명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현 네. 정부 정책이랑 딱 맞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결국에는.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그렇죠. 이제 투자를 계획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일단 우리가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그래도 지역을 몇 개 좀 말씀을 드려야지 한번 가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게 네. 관건인데. 아까 시청자분이 청량리를 잠깐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청량리역 일대 좋습니다. 네. 굉장히 네. 또 이제 우리가 요즘 최근 또 뭐 용산과 더불어 가지고 정말 네. 대규모 변화가 있고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찾는 지역이 이 청량리 지역인데, 다만 이 청량리역 인근으로는 뭐 지금 이미 다 개발 사업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투자금이 비싸요. 네. 투자금이 비싼데 그 네. 청량리에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와 보세요. 청량리에 조금만 내려오시면은 여기 답심리역이라고 있어요. 네. 탑승역 알죠. 답심리역이 있는데 음. 여기 이제 인근 지역으로 보시게 되면은 답심리 역세권 주변으로 이게 네. 답심리 이제 뉴타운 아파트 옆으로 이게 아직까지 노된 지역들이 상당히 좀 남아 있어요. 일부 지역이. 그쪽이. 자. 옛날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가 네. 지금 노후 지역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답심역일 때 굉장히 네. 노후 지역이 많아가지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역세권이 지하철 역세 반경으로도 300m 안에 다 들어오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도 가능하고, 특히 네. 우리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하기에도 그런 여건도 맡아 보니까 모아타운도 추진이 가능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비 사업이 이제 진행이 가능하니까 이제 가격도 이제 생각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여기 투자를 하러 들어가시려고 하시면은 네. 아마 물건 찾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투자금이 2억 정도라고 하셨죠? 네네. 지금 2억대라고 하면은 사실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금액대 자체가.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이미 정도로 거기가 그럼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찾으세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우리가 뭐 모아타운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인근 지역을 저층 주거 지역으로 하는 뭐 우리가 뭐 단독주택이 있는데 말고 뭐 다가구라든지 뭐 연립주택 이런 거 많은 지역 있잖아요. 네네. 최근에는 이런 지역들이 모아타운 투자처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만약 한다고 하면은 구축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전세가 신축을 약해서. 선택하는 게 좋은데, 신축을 선택하게 되면은 전세를 또 많이 받을 수 있고 투자금이 또 상대적으로 저는 덜. 신축이 좋아요. 구축보다.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좋은데 그리고 이제 구축은 주택도 머리 아프고. 지금 집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가지고 계시니까 네. 그러면은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 답심역 네. 인근에 물건은 아마 물건 잘 없을 텐데 한번 꼭 현장 가보시고 네네. 가보시면은 이제 신축 물건이 있다고 하시면은 차라리 네.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축을 네.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네네.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네네. 앞으로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좀 부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나중에 또 네네.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답심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 한 2억에서 한 2억 좀 미만으로 투자 가능한 이런 물건도 찾아보면 있을 거니까 한번 가서 꼭 네. 찾아보시고 또 다시 한번 네네. 또 저희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선택에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전문가님 한번 가서 제가 그쪽에 가서 물건 한번 찾아보고 네. 그래도 또 이 물건이 괜찮냐고 한번 그것도 한번 제가 그럼 상의를 한번 드리고 네,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날씨 좋아졌으니까 네네. 한번 꼭 한번 나가 보세요. 네네. 나가보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 방향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1대1 대면 상담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할 수밖에 없는 알짜 지역들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서울에 50만 채 등 전국에 주택 27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죠. 이쯤 되면 좀 발빠른 투자자들은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것들 눈여겨볼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시청자분 상담하면서 제가 이제 모아타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지금 현재 서울의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 자체가 앞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 공급 중에서도 정비 사업을 또 활용해가지고 서울 도심권 내에 또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펼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동산 조정 시장에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다.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자, 그런 만큼 이제 공급량 부족 그리고 주택을 지을 땅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과연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이 모아타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모아타운에 대해 개요 설명드리면은, 자,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그리고 이제 10만 제곱미터 이내 저층 주거 지역들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대단지로 개발하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지가 이만한 사업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이거를 쪼개서 이제 여러 가지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가로주택을 여러 개로 합쳐가지고 대규모로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모아주택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노후, 이 저층 주거 지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뭐 주택도 일반적인 주택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노후되지 않은 어느 정도 이제 신축이 중간에 껴 있어가지고 사업 진행이 이제 지지부진하거나 뭐 지역적으로 이제 뭐 교통난, 주차난이라든지 그리고 편의시설, 주변의 지역의 인프라 등 이렇게 다양하게 부족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좀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는 사업이 모아주택 사업이고요. 특히 이제 모아타운, 모아주택을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뭐 각종 규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공공적인 예산의 지원 그리고 뭐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각종 기반 시설들을 좀 이제 조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 이제 모아주택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이 모아타운이 왜 사람들이 찾고 이제 앞으로 또 이게 우리가 이제 선두를 할 만한 이게 정비 사업인가라고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뭐 공공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조성비를 이제 국가나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 거기다가 이제 2종 이하 지역 층수, 자, 2종 이하의 지역, 이제 용도 지역 2종 이하의 지역에 최고 15층이라는 이런 층수 제한인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뭐 용도 지역 상향이라든지 뭐 기타 주차장이라든지 설계 지원 등을 통해 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게, 과거에는 우리가 뭐 정비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노후 지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사업성이 안 나오면은 추진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모아타운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진짜 최고 50층까지 우리가 뭐 최고 50층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는 이런 메리트가 생기는 게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많은 주거 지역들에서 모아타운을 추진할 예정이 앞두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또 드렸었는데, 정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진행 속도, 이 속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들, 이런 재개발 사업들이 만약에 8년에서 이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한다면 하면은 이 기간을 반으로 잘라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재개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심의 절차들을 통합하고 단축을 해가지고 정말 빠른 속도로 부동산이 공급이 될 수 있게, 이게 시기 자체, 그러니까 이제 심의 자체를 줄여버려 가지고 사업 속도를 원활하게 이게 또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진행을 하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저층 주거 지역에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약 40%. 우리 아파트 말고 저층 주거 지역이 이 40%나 포진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 잠재적인 추진 가능 지역도 많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모아타운 예정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자, 모아타운 같은 경우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또 1대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또 모아타운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투자 전략 그리고 특히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아타운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을 통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한 정보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1:1 대면 상담도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은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물건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요.